여기 네, 남원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고 네.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지리산. 지리산이죠. 네, 지리산 자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네. 남원 특산품은 저는 목기죠, 알아요. 목기. 네, 목기. 네, 남원에 이제 뭐 상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그런 제기들, 우리 나무로 만드는 나무 가공품이 예전부터 가장 유명했습니다. 집에서 제사 지내세요? 목기에다? 그럼요, 저희는 아직 다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목기 중에서 어떤 나무로 만든 목기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오동나무? 아니, 오동나무 너무 물러요. 모르고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그 무늬가 나뭇결 그 나이테 있잖아요. 네. 그 무늬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습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야구까지 갔어요. 그래서 남원 하면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춘향이. 그렇죠. 그쵸? 그래서 춘향전이죠. 네, 설민석 선생님이 쓰신 고전 네. 대모험이라는 책과 함께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춘향전이라고 해서 5분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화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춘향전에 대해서 강의하신 것 같아요. 설민석 선생님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그러니까 어린이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5월 3일부터던데요. 아니요, 4월 30일부터입니다. 4월 제가 오늘 30일이에요? 보고 왔어요. 4월 31일부터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가 남원에서 춘향제 행사를 합니다. 이날이 지금 춘향제 행사라. 춘향이 춘향제? 선발대회도 하고 뭐 관련해서 어떤 뭐 야시장도 열리고 뭐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어떤 한복 체험부터 시작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방 축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고 가장 규모가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판소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고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판소리 3요소 창, 안일이, 발림이라고도 하는데 몸짓이라고도 하거든요. 창, 안일이, 너름새, 발림, 몸짓 다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모든 걸 다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말해주고 몸짓도 해주는 솔로 오페라라고 그 보시면 고수가 있잖아. 맞아. 얼쑤!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얼쑤 하는 거? 추임새? 맞아요. 추임새. 그렇죠. 고수는 추임새를 해주죠. 그래서 고창에 판소리 박물관도 있으니까 연결해서 나중에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또 나중에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광활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광활루. 그렇죠. 밑에도 리을 받침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무슨 법칙이죠? 유우마라고 하죠. 유우마. 진짜요? 맞아요. 생소한데? 유우마. 지어낸 거 아니에요? 비음아, 유우마. 그럼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유우마. 유우마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이 광활로가 나옵니다. 광활로?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발음난다. 맞아요. 그래서 가시면 이렇게 한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광활루에. 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읽어보세요. 호남 제일루죠. 왼쪽부터 읽어요? 오른쪽부터 오른쪽에서 읽어요?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죠. 거꾸로가 아니라 원래 한자는 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읽는 거죠. 네. 호남 제일루. 그러니까 네. 호남에서 제일 아름다운 루각이어서 네, 그렇죠. 호남 최고의 제일루인가 루각이다. 봐요. 그럼 호남은 왜 호남일까요? 호남. 남쪽에 있으니까. 호남이면은 호의 남쪽이라는 뜻이잖아요. 호랑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건 이게 딱 봐도 물수변이 여기 찍혀 있는데 호수? 그렇죠. 아. 호수할 때 호자거든요. 호수의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떤 호수의 남쪽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참 퀴즈 내면 좋은데 호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춘천보다 남쪽이면 서울부터 대한민국 남한이 다 호남이에요? 충주 있잖아요. 충청도? 그렇죠. 그러면? 충주에 있는 호수들이 여러 가지, 어떤 호수보다 남쪽이다라는 거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충주호도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충주. 호수가 많은데 그 호수의 남쪽 지역을 호남이라고 해서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광주, 광역시 이걸 뭉뚱그려서 이 호수보다 남쪽 지역이다라고 해서 호남이 된 거죠. 유명한 편액은 이 안에 보면 아까 이 호남 제일루는 북쪽 방면에 있는 거죠. 네. 북쪽 방면 호남 제일루라고 하는 그 편액이 있고 이것도 편액입니다. 다 그렇죠. 이렇게 평평하게 네, 편액이 있고 액자처럼 그다음에 들어있는 이제 것들은. 광활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남쪽 방향에 광활루라고 적어져 있어요. 편액이 걸려 있고 그 옆에 다른 편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못 봤는데요? 개관이라고 하는 두 글자 편액이 아주 크게 개관? 여기, 네, 개가 무슨 개예요? 어이예요? 야이예요? 여의입니다. 여의. 여의, 개관. 어이야 야이는 뭔 거죠? 개관? 문을 열었다는 뜻인가요? 개관했다?
네? 개관. 네. 여익 개자 네. 갓개인데 그럼. 뭐 여기가 어딘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광활루라고 하는 이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광활루 그 앞에 있는 뭐 오작교, 완월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찌 보면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그런 무릉도원을 상징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은 볼관자예요. 여기서 보면은 보인다. 보인다. 뭐가 보이는 거야? 닭이 보일까요? 아니. 옥황상제 하면은 옥토끼, 옥토끼 하면은 개수나무? 그렇죠. 개수나무 개자입니다. 개수나무가 뭐예요? 개수나무 말 그대로. 그냥 개수나무? 네, 개수나무. 뭐 상징하는 건 아니고. 그 상상의 나무. 상상의 나무. 말 그대로 그 옥황상제랑 옥토끼가 있는 그 달나라에 있는 그곳에 있는 나무잖아요. 나무가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풍경이 그렇게 달나라처럼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아름답다. 풍경이 보인다라는 뜻으로 여기 서서 보시면 아마 그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 행사할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조금 한적할 때 가시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연못이랑 그리고 그 푸르른 나무들 그리고 이제 뭐 맑은 하늘, 햇살, 바람 이런 게 여기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맞아요. 있으실 이렇게 겁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사진을 잘 찍어오면 좋은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이렇게 여기 서서 보면 이렇게 호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바람도 오작교도 불고. 보이네요, 바로 앞에. 네, 여기 이게 네. 오작교. 네. 광활루를 가면 춘향이 엄마가 월매잖아요. 네, 월매. 그래서 월매 집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집은 아니고 이제 지어놓은 집이겠잖아요. 네. 초가집으로 월매 집이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옥 배웠는데 이번엔 초가집이니까 사실 조선시대 하면 한옥, 초가집 누가 살까? 이제 신분사회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신문제도는 5학년 때 조선시대 배울 때 정확하게 양인, 천인 해가지고 다 배워요. 그래서 원래는 천민부터 시작을 하죠. 천민, 가장 하층민이. 그 다음 네. 상민, 농사를 짓거나 뭐 물건을 팔거나 뭔가를 만들어 평민이라고, 팔거나. 평민. 네, 평민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인. 중인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향리가 뭐예요? 설이나 알겠어. 문석. 지방에 있는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향입니다. 이방 같은 사람이요? 지방관이라고. 그러니까 지방 관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방관, 지방에 파견된 사또 옆에서 이렇게 옆에 행정 실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을 통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되는 거예요. 향리도요? 네, 그럼 여기 중인부터 세습되는 세습이에요? 겁니다. 네. 지배계층이니까. 네. 그래서 중인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양반. 네. 그럼 이몽룡은 양반이죠. 양반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신분제도로 다시 여기 보면은 양반, 중인, 평민, 천민 네 개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선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두 가지 신분밖에 없었어요. 왼쪽에 표시한 것처럼 양인, 천민? 양인하고 천민.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양천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신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범한 사람, 양인, 그리고 천한 사람, 천민. 그래서 그 양인 안에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은 직업이에요, 직업. 친분이 아니라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런 직업의 개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이조 판서다. 그럼 아버지는 이조 판서라는 직업을 가진 양반. 나는 이조 판서 아들? 그냥 양인이에요. 아직은 직업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양인들 중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양반이 문반, 무반을 합친 거기 때문에 네. 문과를 급제하면 문반, 무과를 급제하면 무반. 이건 그러니까 직역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의 특권, 계층, 특권, 계급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이몽룡은 그냥 양인이에요. 아버지가 관직에 있는 것 뿐이지 본인은 그냥 고시생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몽룡은 그럼 양인이고, 그러면 춘향이는 네. 기생딸이었으니까 천민. 그렇죠. 맞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친구들한테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잘 가져오셨네요. 천민에 보면 네 번째 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창기. 창기라고 되어 있죠. 이 창기는 어른들은 알겠지만 이 창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는 계집아이 창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리창 아니에요? 미치겠다 진짜. 응?
그러면 판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창기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고소 당하시고 문 내리셔야 될 거예요. 너는 그렇게 창기는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천한 신분인 거죠. 기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듣겠는데. 기생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기생이 뒤에가 기생인데 기생 중에서도 보면 기생은 기본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파는 거죠? 술. 술은 술집에서 파는 거고 기생은 기회를 파는 거죠. 기회.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노래를 한다던가 춤을 춘다던가 그런 기회를 파는 거예요. 근데 창기는 몸을 파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치. 월매는 작중 설정이 뭐냐면 은퇴한 관기입니다. 관에 속해 있는 기생인 기생이죠. 거죠. 관기인데 관기도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다. 그런 기회를 파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애를 베풀거나 하면 누군가 와가지고 가야금 같은 거 뜯고 노래도 그렇죠. 해주고 노래도 이게 하고 특기잖아. 춤도 그거를 하는 거지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을 파는 사람은 창기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같은 천민 안에 기생도 있고 창기도 있고 이 말이에요? 네, 다르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광활루를 저희가 이제 하는 이유는 1학년 1학기 때 전통 놀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뭐 제기차기, 투어놀이, 그네뛰기 그러면서 제가 광활루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 전통 놀이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자 그런 취지고 가면 이거 투어놀이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 던지고 노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럼 누군가 놀고 정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뒷사람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고 여기 가야 안내한 되는데. 판도 있거든요. 만나고 나면은 아, 정리 꼭 정리하라고? 해달라고 해요. 저 여기 옆에 오른쪽에 서 있는 이 안내판이 그 안내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간 걸 보면 사실은 이게 모두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여기서 공공시설물, 공중도덕 내가 썼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간다. 공공질서, 줄 서서 내가 하고 싶다고 앞에 친구가 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 새치기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나오는 일반 사회 개념에서 공공이라는 말 좀 이야기를 같이 해주면 좋고요. 또 2학년 친구들, 어린 친구들 데려갔을 때는 이거 7살 딸 있으니까 이거 네. 양쪽에 나란히 서서 아빠랑 딸이랑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딸은 출발선을 앞에 주고 네. 아빠는 뒤에서 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왜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능력이 같지 않잖아요. 아빠는 훨씬 키가 크고 아이는 작으니까 일단 이렇게 출발선을 다르게 해주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넣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승부의 세계는 비정하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더 커서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세상이 따뜻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 사실은 아이가 2개 넣으면 아빠는 몇 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개 넣어야 될까요? 4개 넣어야 될까요? 3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이요? 네. 그러면 그래야- 아이한테 혼나요, 이제. 이렇게 3개를 넣잖아요? 그럼 아이가 또 하자고 해요. 자기가 아, 이길 때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공평한 건 2개예요. 2개 똑같이. 똑같이. 나랑 아빠랑 똑같구나. 그래야 한 번만 하고 다른 데 가서 놀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아이를 이기겠다고 공정한 개념을 알려주겠다고 여기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은 이제 짜증을 내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는 여기가- 넣을 수도 없는데. 여기가 주말이나 행사 때 가면은 널뛰기 할 수 있게 이렇게 널도 세팅돼 있고 아마 이제 이 춘향제 기간에 가면은 제기차기 같은 것도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할 거예요. 경연 경쟁 대회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전통놀이 대회도 네, 하고 네. 하니까 가서 가족끼리 하는데 팁은 아이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지 절대 아이를 이기려고 이기면 하지 안 마. 된다. 아빠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꼭 가서 내가 이겨야지. 아이한테 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이런 걸 알려줘야 알려준다는 거 되는데. 너무 어릴 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개수 이야기 해보면 수학에서 2학년 1학기 때 곱셈9구 나오거든요. 그럼 아빠가 만약 6개를 넣었어요. 그럼 나는 2개를 넣었어요. 매정한 아빠죠. 6개를 넣었다는 건. 네. 그러면 아빠는 나의 몇 배만큼 넣었을까? 이거 교과서에 나오니까 몇 배일까요? 3배죠. 음. 사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어차피 한 개도 못 넣거든요. 저는 바로 앞에서 해도 하나도 못 넣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배, 배의 개념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간 김에 수학적인 개념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네뛰기. 그네는 진자 운동 있는데요. 네. 진자 운동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바이킹 하고 그렇죠.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이게 진자 운동에서
중요한 건 이 위치, 올라갔을 때 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그렇죠. 내려오는 거다. 이 개념 정도는 알려주셔도. 야, 근데 저도 딱 거기까지밖에 모르겠네요. 여기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속도가 가장 빠른 거죠. 그때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놀이기구도 타면서 원리도 이야기해 주시고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원이 좋은 게 자전거. 남원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자전거 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전거를 안 가져가도 빌릴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남원역 옆에 이렇게 자전거로라고 아예 빌려주는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한 곳이 있고 또 광안루 옆에 이렇게 자전거 대여소가 한 곳이 있고 천변 옆에 네. 이제 남원 갔으면 광안루 옆에 춘향 테마파크 네. 광안루 길 건너편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앞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네, 테마파크 안에 이제 춘향이와 관련된 조형물이 전시도 되어 있고, 네. 춘향 초가집도 되어 있고 한데, 곤장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형틀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 테마파크 안에 이게 좋아요. 항공우주천문대. 여기는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여기 옆에 네. 카페가 정말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 미술관이거든요. 네. 미술관 일부분을 개조해서 카페를 쓰는 곳인데 좀 조그맣기는 한데 밖에 나와가지고 야외에서도 다 마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요 테마 우주 천문대 옆에 커피가 있는 맛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카페 네, 분위기가 카페 좋은 분위기가 거? 좋아요. 분위기가 미술관을 품고 있는 카페죠. 미품가. 지어낸 거죠? 까품미. 그래서 춘향 소설 이제 가서 이야기해 주실 때 사또라는 단어, 뭐 네. 이방은 어떤 일을 하는지, 기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곤장, 수청,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수청이에요. 수청. 네, 이 수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청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청. 자, 가서 물 좀 떠와라. 근데 변사또가 춘향이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이 수청을 안 들어서예요. 이거는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설명은 괘씸죄죠, 괘씸죄. 내 말을 안 내 들었다는 말을 안 들었다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춘향이는 기생이 아닙니다. 기생이 아닐 뿐더러 춘향이 어머니가 기생이었다고 해도 엄마도 관기, 아까 창기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청을 들으려고 얘기할 수가 그럼 없어요. 변사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무례한 요구를 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목도 없어요. 그냥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괘씸죄로 가둬놓은.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수청의 다른 말 초등학생은 심부름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심부름 시켰는데 싫다. 안 들었다. 네,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가둬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강지처. 이 조강지처가 무슨 뜻이에요? 이 조강지처라고 하는 거는 조 껍데기. 우리가 쌀을 먹잖아요. 쌀 껍데기가 쌀 겨잖아요. 네. 쌀보다 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먹는 게 보리나 보리? 조 이런 거잖아요. 그 조 아주 어려운 시절에 조 까고 난 그 껍데기를 이렇게 같이 나눠 먹었던 사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고생을 했던 자기의 어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부인을 뜻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함께 고생했던 사람 나중에 출세하고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건데 어찌 보면 이몽룡이 그러니까 지조를 지킨 거죠. 춘향에 그렇죠. 대한. 춘향이도 변사또 수청을 거절했으니까 지조를 지킨 거죠.